오늘은 눈의 건조증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 좀 해보시겠습니다.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그리고 아직 젊으신 분들에게도 눈의 건조증이 아주 심합니다. 이 눈의 건조증은 참 불편한 증세입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우리 눈은 눈물로 촉촉하게 눈의 표면을 감싸줌으로써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고 또 이 시야가 아주 맑고 경쾌하며 그런 것인데요. 이 눈의 건조증이 오면은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우선 눈의 눈물이요. 눈물 샘이 바로 이 누선이 어디에 있는 거 하니 우리 눈의 윗눈꺼풀 요 바깥면으로 피부 바로 밑에 요 누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딱 그 눈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나 있죠. 바른 쪽에 하나 있고 왼쪽으로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눈물이 흘러서 눈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기뻐서도 울고 또 슬퍼서도 울고 화가 나서도 울고 눈물이 나죠. 눈물이 많이 날 때는 그 눈물을 많이 나온 것을 다 모아다가 이 눈물관이 있습니다. 눈물관은 요 코 옆에로 모아가지고 코 안으로 라크리멀 덕트라고 해서 이 누관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목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침을 삼킬 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참 아주 신묘막측하게 우리 몸이 만들어졌어요. 정말지. 그러는데 이 눈물이 몇 가지 눈물이 있는 거 하니, 우리 눈물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이 눈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여러 성분의 복합체로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지방유가 있고 단백질, 전해물질, 그리고 또 세균과 싸우는 물질까지 있어서 눈에 어떤 균이나 감염성이 들어오면은 그거하고 싸워서 우리 눈병이 나지 않게 하는 성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는요, 이 눈물막이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를 분리한다면은 점액층, 수액층, 그 다음에 지방층입니다. 점액층은요, 가장 내부 눈 바로 위에, 각막 바로 위에를 아주 부드럽게 펼쳐서 싸고 있는 한 막이고요. 그 위에는 수액층, 그러니까 전해 물질이 주로 분비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누선에서 분비가 되는 그 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또 살짝 중간층을 차지하면서 눈동자를 아주 깨끗하고 모든 자극성을 받지 않도록 아주 촉촉하게 죽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바깥층으로는 지방층입니다. 이 지방층은 어디에서 분비되는 거 하니
요 눈꺼풀에 속눈썹이 쩌라니 아래 위로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속눈썹 바로 옆에 그리고 조금 속으로 요 지방을 분비하는 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서 살짝 이 지방유를 분비함으로써 눈의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고 또 이 수액층에 중간층의 수액층의 전해 물질이 이 수분이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살짝 덮고 있는 이 눈물층은 셋이죠. 점액층, 수액층, 지방층.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참 묘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마르면 무슨 증세를 가지고 있는 거니? 한 번은 느닷없이 아마 한 저녁 한 4시쯤 됐겠죠?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60 중반기에 계신 분인데 밭에서 일을 좀 하다가 앞이 캄캄하니 완전히 양쪽 눈이 뽀얀 게 눈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장님이 되지 않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닐 겁니다. 들어가셔서 따뜻한 물로 눈을 세수를 하시고 눈을 닦으시고 보드랍게 하시고 나중에 찬물로 씻으세요. 그러면 아마 다시 밝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눈의 건조증 때문에 오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전화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후에 연락이 오기를 그렇게 씻었더니 씻은 듯이 괜찮으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그 증세가 어떤 분에게는요, 이 뮤커스 점맥질이 완전히 말라버려 가지고 뽀얀 게 앞이 캄캄하니 안 보이는 그런 증세를 갖고 어떤 분은 아주 눈이 따끔따끔하고 뭐 이렇게 뜨겁기도 하고 아주 뭐가 마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고 아주 뭐가 이렇게 깍지깍지 긁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호소하고요. 눈이 많이 피곤하고요. 특히 컴퓨터 앞에서 좀 눈을 쓰거나 책을 보고 났을 때 눈이 빳빳 밤에 잠을 설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눈이 뻣뻣하다고 하시죠. 바로 그런 식으로 눈이 뻣뻣하고 눈이 피곤하고 이런 햇빛이나 전기 불빛에 아주 예민해서 눈을 찌푸리고 눈을 감으면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증세들이 옵니다. 이것 때문에 시력이 감소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구차하고 힘든 것이 눈의 건조증입니다. 이 눈의 건조증은요, 특히 여자분에게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갱년기 전후로 갱년기 이후에 대단히 많습니다. 아주 갱년기 증세가 없어지고 적응을 잘한 후에는 비교적 지낼 만큼 좋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져 가지고 이런 그 점막계통의 그 건강이 말라가는 그런 성질을 많이 띄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눈의 건조증이 많이 오십니다.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건조증이 올 때쯤 하면은 남자분이나 여자분 거의 비슷한 확률로
눈의 건조증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렇게 눈에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지만 의사를 찾는 확률은 아주 금방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 많이 괴롭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모든 검사를 다 하고 주는 것은 인조 눈물을 처방해 주거나 아니면 그냥 가서 인조 눈물을 하나 사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요. 자가 면역 증세로 오는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라고요. 류마티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소그랜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자가 면역 증세로 인한 것인데 이것이 눈에 눈물이 마르는 경향을 많이 포함하고 오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잠깐 치료를 말씀드리면요. 갱년기 전후로 이런 증세가 오시는 분은 식물성 파이터 에스트로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있는 음식을 선택해서 잡수시거나 정심한 과도기를 넘기실 적에는 이런 파이터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약처럼 만든 갱년기 장애에 디딤돌같이 잠깐 쓰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요. 소화기가 복잡하면 이 눈의 건조증은 대단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깔끔하게 정립하시는 게 좋고요. 과식을 한다든가 소화불량증이 늘 있다든가 과로를 하신다든가 눈을 너무 학대를 해서 많이 쓰신다든가 하는 것들은 삼가시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위해서 의사한테 가면은요. 뭐 쇼머 티어 테스트 눈물 검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색소가 들어가 있는 눈물다가 눈 겉부분을 색소로다가 물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각막 바로 위에 아주 심하면은 그 점막계통 점액질이 말라붙어서 아주 지도를 그리면서 색이 다르게 그렇게 그게 말라붙어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힘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선생님, 그 인조 눈물은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리고 인조 눈물은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물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어떤 분은 누선에서 이런 액체에 관한 눈물이 부족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 눈꺼풀 가장자리에서 지방류의 분비가 적기 때문에 눈물이 빨리빨리 말라버리고 그래서 눈물이 이 누선에서 눈물이 마르면은 누선에서는 리플렉스 반사적으로 눈물을 자꾸 분비합니다. 그러니까는 노인네들이 그 일하시면서 항상 수건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아유 나는 울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니 하면서는 눈물을 자꾸만 닦으시는 분이 있죠. 그분은 바로 이 눈의 건조증 때문에 눈물이 반사에 말라니까 반사적으로 자꾸만 그 수액에 해당하는 눈물이 많이 분비돼서 그렇습니다. 이 적당히 지방류에 속한 눈물이 요 속눈썹 옆에서부터 분비가 되어서 겉부분을 우리의 비옷, 우비처럼 덮어주어야 이 증발이 더디고 눈이 부럽게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의사들은 약도 주고 뭐 별일을 다 하지만 또 나이가 드신 분 또 특히 여자분들
왜 눈꺼풀이 속으로 자꾸만 그 말려 들어가는, 그래서 눈썹이 눈을 자꾸만 찌르기 때문에 또 눈물이 많이 나시는 분, 또 알러지로, 아니면은 눈의 건조증 때문에 반사적으로 누선에서 눈물을 분비하는데, 이 눈물은 바로 수액, 액체로 된 전해 물질이 주로 있는, 지방은 없는, 점액질도 없는 그런 눈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관이라고, 눈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다 모아가지고 이 코 안으로 내려보내는 관이 있는데요. 그 관이 막혔거나 막힌 것도 그 공간에 먼지가 많거나 뭐 여러 가지가 많아서 눈에 모든 것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 관이 막히는 수도 있고요. 주로 염증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자간 눈물이 지나치게 뺨으로 많이 흐른다, 자꾸 닦아도 자꾸만 흐르고 또 흐른다 하면은 안과 의사를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참 좋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물은 복합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눈은 참으로 예민합니다. 우리 몸의 영양이 균형이 깨어지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눈에 나타납니다. 또 우리 머리카락에도 나타납니다. 손톱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피부의 그 질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할머니께서 얘야, 이거는 눈에 좋단다, 먹어둬라. 그리고 또 깨고리 참외를 잔뜩 사가지고 오셔서 마당에다 뿌리면서, 자, 이거 눈에 좋은 거니까 실컷 먹어라. 그 바이타민 A의 복합체인 캐로티노이드가 눈에 좋다는 것을 그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건조증이 있으시면 이 항산화제,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신선한 과실과 야채, 그것도 보라색,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각각 그 착색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신선한 과실과 야채에는 눈에 좋은 성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하느냐? 세포를 손상을 입히는 free radical, 자유유리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번역하기를 유해산소로 말미암아 세포가 파괴되는 일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설탕,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들, 초콜릿을 포함해서요, 알코올분, 그 다음에 담배 연기, 이런 것들은 눈에 대단히 해롭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물을 잘 챙겨 잡수시던 분도 바빴거나 손님이 왔거나 했을 때에 하루 종일 물을 안 잡수고 저녁 해가 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가벼운 탈수증이 몸에 오면서 눈에는 많은 건조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캐로틴이 많은 음식은요, 캔탈롭, 미국의 개구리 참외죠. 그 다음에 늙은 호박, 얌, 고구마 종류죠. 그 다음에 감, 당근, 푸른 잎사귀 야채도 캐로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양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필수 지방산은요, 어디에 이 필수 지방산이 많이 있는 거 하니요? 블랙커런트 오일, 보리지 오일, 이브닝 프라임 로즈 오일, 이브닝 프라임 로즈 오일은 달맞이꽃 기름입니다.
flaxseed oil, 아마씨 기름이죠. 이런 데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 호두, 들깨, 치아씨드, 이런 데에 이 필수 지방산이 채식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고 특히 그 달맞이 꽃 기름에는 필수 지방산으로서는 오메가6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gamma linolenic acid라고 아주 질이 좋은 지방산인데요. 어머니 그 모유에 있는 지방입니다. 신경세포를 잘 재생시키고 그 다음에 요 세포의 막을 형성하고 신경세포의 막을 형성하는 그런 거에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젖 먹어서 키운 아이는 IQ가 포뮬라를 먹여서 키운 아이보다 더 높다는 그런 것은 완전히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인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지방산을 많이 먹음으로써 이 지방유 눈물 그것이 어디서 분비된다고 했죠? 눈꺼풀 요 가장자리에 속눈썹 제가 그 피부의 생리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죠. 위 피부의 요 털에도 그렇고 요 눈꺼풀에도 그렇고요. 그 털 모공이 있는 그 중간쯤에 거의 표면에 가까운 데에 하나의 그 분비하는 선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방을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질이 좋은 원료를 보급해 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셀레니움이라는 항산화제는 대단히 이 유해산소를 중화시켜버리는 작용이 있어서 눈의 건조증에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 A요. 그 다음 바이타민 C는 그리고 바이타민 E 이 곡식에 눈을 다 떼어버렸죠. 이 곡식에 눈에 바이타민 E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나 넛 종류 또 과일에 바이타민 E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 같은 데는 바이타민 C, 바이타민 E, 그 다음에 캐로티노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눈에도 좋고 폐에도 좋고 점막계통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B 컴플렉스, 그 다음에 바이타민 C에도요. 이런 시트러스 프루트 계통에 바이오프레보노이드라고 노란 색소를 착색한 그런 복합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세포를 다 청소해줘서 새로 소생시켜주는 데 필수적이고 바이타민은 두말할 것 없이 세포 분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징크, 호박 C에 있죠. 이런 것들은 고루고루 먹어서 우리가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으면은 안구 건조증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초 중에서는요. 빌베리 이거는 파이토케미컬, 파이토메디슨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눈에 좋습니다. 여기에 그 항산화제 역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엔토사야니딘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브라이트. 아이브라이트는 티를 만들어서 그 티로 눈을 이렇게 조그마한 종주만한 컵이 있습니다. 아이컵이라고 거기다 담아서 눈을 그 안에서 깜빡깜빡 하면은 눈을 씻어주고 눈의 모든 그 결막과 이런 그 눈의 건조증에 굉장히 도움이 있어서 이 아이브라이트 티로서 눈을 목욕을 시켜줌으로써 많이 회복되게 만들고 또 여기에는 바이타민 D하고 바이타민 E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브라이트라는 약초에는요. 물론 B 컴플렉스, 비타민 C, 비타민 A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눈에 대단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징코 빌로바 그거는 은행에서
은행 잎사귀에서 축출해낸 거죠. 여기에는 그 플래보노이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의 눈의 주변에 유해산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고루고루 음식을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고루고루 먹음으로써 영양이 결핍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힘으로써 여러분 눈에 필요한 것들이 다 거기에 있어줌으로써 눈이 우리에게 좋은 봉사를 해줄 수 있도록 눈을 보호하시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시겠습니다. 눈의 건조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헤어 드라이어를 쓰실 때에 꼭 헤어 드라이어를 쓰셔야만 하시면은 그 랩 어라운드 이렇게 주변이 다 막혀 있는 안경이 있죠. 선글라스가요. 그런 거를 쓰시고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하셔서 눈에 그 마른 그 건조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 보통은 여유 있는 시간에 자연히 마르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션 혹은 이 팬, 그러니까는 바람 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직접 노출하는 일을 삼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햇빛에 나갈 적에 또 바람이 많이 불 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눈을 보호하는 그런 안경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는 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이 불편하게 느낄 때에 빨리 우리가 눈을 비빕니다. 손으로. 아주 해롭습니다. 눈물은 우리가 비빔으로써 거르럽게 눈을 덮어주게끔 쫙 펼쳐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할 때에 눈이 불편하시면 우선 조용히 눈을 깜빡깜빡 몇 번 하시면은 벌써 눈이 부드럽게 느껴지시고 이 시야가 밝아집니다. 맑아집니다. 아주 그 맑게 뭐가 보입니다. 그렇게 눈을 깜빡깜빡 하시지 절대로 비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눈을 보호하는 예방책에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좋은 눈을 가지고 노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